아인슈타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뉴턴도 다른 게 아니야. 다 이런 백지 같은 시냅스만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극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백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시냅스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만나는 요 부위, 요게 이제 시냅스예요. 이 시냅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2살 때 제일 많대, 시냅스. 근데 다 의미 없는 시냅스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가 선천적이냐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시냅스만 잔뜩 있는 거야. 본능만 있는 거야. 배고프면 막 울어. 이런 본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이 안 키우고 동물이 키우면 그걸 이제 야생아라고 그래요. 피럴 차일드. 늑대가 키우고 그러면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안 만들어져. 그 대신 짖고 이제 네 발로 기어. 그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막 걸음마를 하면 걸을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의미 없는 시냅스에서 의미 있는 시냅스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죠. 기질적인 것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냅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 2가지인데 use it or lose it.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시켜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fire together, wire together예요. 그러니까 fire together는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을 같이 분비를 했어, 얘가. 이 시냅스, 이 시냅스, 이 시냅스. 그러면 걔들은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배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fire together 하는 게 wire together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냅스가 우리의 능력을 만든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중풍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마비가 됐어. 내가 발을 못 써.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발을 조정하는 그 시냅스가 이제 뇌세포가 죽은 거야. 피가 거기에 통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발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생은 안 돼요.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살아있는 뇌세포가 있잖아. 거기에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걷는 거야. 그게 재활치료의 원리야.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시냅스가 완전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시냅스를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막 암기를 해. 그러면 암기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내가 게임을 많이 해. 그러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요구하면은 그게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냐? 머리를 발달시키는 거, 생각을 잘하는 거. 그 능력을 자꾸 요구를 하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이 시냅스 가소성이 바로 그걸 말해줘요.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시냅스 가소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를 엔트로피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걸 하려면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존 고든이라는 분이 그 에너지 버스 이런 걸 쓴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존 고든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오르막인데 문제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엔트로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건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 겁니다. 이 얘기가. 저는 이제 이걸 엔트로피로 말하자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습관인데, 게을러지고 이런 습관인데, 우리의 꿈,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합격을 하고 하는 거는 오르막을 가야지 되는 거야.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는 거야.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쉽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이 오르막을 많이 간 사람들이에요.
이 오르막을 억지로 가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자발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남들은 안 가지. 남들은 이제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만 오르막을 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오르막을 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오르막을 갈 수 있느냐. 습관은 내리막인데 자연 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는 우리가 내리막을 가야 되는데 쫓겨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오르막을 가느냐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르막을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쫓겨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르막을 가는 사람은 뭐냐면 오르막은 힘이 들어. 근데 정상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파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고통스러웠거나 즐거웠으면 그 감정의 세기를, 인텐시티를 계산을 해요. 그 감정의 강도를. 그걸 편도체에서 다 계산을 해. 이만큼 힘들었어. 이만큼 좋았어. 그래서 그 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전두엽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호감과 비호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은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 좋은 기억이 있으면 또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오르막을 간단 말이죠. 그거 하나하나는 대단히 힘들지는 않아.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가 지속이 되는 거지. 2시간 뭐 산에 올라가려면. 그때가 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 근데 그냥 땀이 나고 숨이 차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서는 순식간에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힘이 들었으니까 이제 힘이 드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지. 이 항상성 때문에. 괴로움을 무마시키려고 엔돌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정상에서 고통이 없어졌어. 도파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감격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파민 양이 과잉이니까. 보통은 그냥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뇌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올라갔을 때 안 좋은 거를 이게 대체해버려요. 좋은 기억으로. 이게 강력하니까 이게. 순간적이지만 강력하니까. 이걸 몇 번째 간 사람은 그게 발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산행이 즐거운 걸로 저장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나중에는 아주 즐겁고 뭐 이게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죠. 점점점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 고통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 올라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야. 이런 메커니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르막을 가는 메커니즘은 요 메커니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 뭐 어디에 몰입하는 거 다 이 오르막을 가야 돼. 집중을 하는 것들은 다 오르막을 가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성공 경험, 도파민으로 끝나야 돼. 도파민 보상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끙끙댔지만 그 오르막을 갔는데 풀려야 돼. 그래서 도파민이 쫙 보상이 돼야 돼. 그러면 나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공 경험을 보상을 받으려면 몰입을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갔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가 성적이 올라가는 도파민이 나와. 부모도 칭찬하고 선생님도 칭찬하고 애들도 그래. 도파민이 나와. 계속 올라가나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몰입을 하는 거야. 공부에 몰입을 해. 그러면 몰입하면 즐겁잖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러면 그게 보상이 되는 거야. 그 몰입 올라가는 과정은 오르막인데 내가 의도적인 노력을 할 때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 힘들어요. 오르막인데 몰입 상태를 경험해서 즐겁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파민 보상이 있으니까 기꺼이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막은 힘들지만 결국 정상에서 즐거움은 몰입을 해서 도파민 보상을 받아야 된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푸는 거고 공부나 일은 내가 몰입을 해서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는 사람은 오르막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